18장 취업준비 플랜 작성법. 자, 이번 테마의 핵심은 데드라인이 있고 수치화된 취업 목표를 설정하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지 마시고 단 몇 분, 1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플랜을 작성하신 다음에 부지런을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목표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데드라인이 있고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부지런을 해야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꿈하고 목표의 차이를 들어봐봐 하면은 솔직히 답 못합니다. 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 꿈이나 목표가 뭐야? 저는 뭐 옷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만 다니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옷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상 만사 모든 옷을 다 디자인을 하겠다는 소리죠.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남성복 전문, 여성복 전문, 웨딩 전문, 애견옷 전문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성공하다 보면 나머지를 더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표가 저는 옷 디자인 중에서도 웨딩 디자이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이룰 가능성이 아주 근접한 거죠. 자, 돈을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친구들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의 10억하고 부산에서 10억, 제주도의 10억 정말 차이가 큽니다. 서울에서 10억이면은 2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살 정도, 뭐 강남 같은 데 정말 잘 사는 데는 그게 한 10억 정도를 주고 사야 되지만 부산 같은 데서는 24평짜리 정말 좋은 데를 들어가도 한 2억이면 삽니다. 그럼 8억이 남죠. 그럼 8억 가지고 뭐 건물을 사든지 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는 10억 가지고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한 달에 일을 안 해도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임대 수익을 받는 생활을 하면서 뭐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면은 얼마를 모아야 될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되고 자영업을 얼마나 해야겠다는 것이 정해지죠. 그래서 구체적이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 액션들이 나오는데 구체성이 없으면은 액션이 안 따라지는 거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많은 여학생들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애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요. 뉴스 전문, 라디오 전문, 케이블 TV에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운동에서 골프 전문, 야구 전문 다 나눠져 있어요. 골프 전문 아나운서가 실제 야구 중계 못합니다. 왜? 지식이 부족하니까. 잘 보시면은 케이블 TV는 야구 중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나운서는 야구만 해요. 야구만. 홈쇼핑 들어가시면은 많은 상품이 나오죠. 그걸 설명하는 아나운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융 상품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아나운서. 어떤 상품은 가전제품. 그래서 딱 테마가 정해져 있죠. 그 사람은 가전제품, 백색 가전제품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무슨 쇼핑몰의 아나운서.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제품 한 10m 떨어진 데서 무슨 제품을 딱 봐도 아 저기 무슨 회사가 만든 제품이고 어떤 사양이고 가격은 얼마고 인기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대반에 알 정도로 지식이 박학다식하죠. 정리를 하자면은 두리뭉실한 꿈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바꾸는 데는 기본적으로 5가지 조건제 조건을 갖추라고 되어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수치화돼야 됩니다. 둘째,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말은 이런 거죠. 취업을 하겠다. 절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취업을 하겠다. 또는 언제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죠.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건 솔직히 회사가 취업 안 시켜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목표는 내가 졸업하기 전 때까지 무슨 업종에 50군데 이력서를 보내겠다. 인턴, 정규직 합쳐서. 이건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졸업할 때까지 취업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아무리 다짐해봤자 졸업이라는 게 되게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보통 4학년 2학기 때쯤 되면 벌써 자기 스스로 졸업을 생각을 하죠. 뭐 수업도 별로 없으니까.
추석 때도 거의 졸업, 겨울방학 때도 졸업. 법적으로는 2월 달에 졸업식을 딱 해야지만 졸업장을 받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나는 4학년 12월 달 말까지 최소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잡았던 50군데 또는 19군데다 이력서를 보내겠다라고 데드라인을 딱 정하면은 50군데 보내기 위해서 50군데 보내려면 최소한 12월 달에는 한 10군데, 10월, 11월 달에 한 30군데, 9월 달에 10군데 가지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50군데를 보내야겠구나. 9월 달부터 이력서를 보내려면은 최소한 7, 8월 달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작성되겠구나. 7, 8월 달에 자기소개서 작성되려면은 업종과 직무 내에서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있어야 되니까 3학년 겨울방학 때 최소한 아르바이트도 해야겠구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업종을 정해야 되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업종을 정해야겠구나. 데드라인을 정하면은 역으로 해야 될 것이 대충은 정해집니다. 안 정해지면은 취업센터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제가 몇 학년인데 언제까지 꼭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업종에 지원서를 50군데 내고 싶은데요. 이런 업종의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둘째, 이런 업종의 50군데 지원서를 언제까지 내려면은 역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담을 해줄 겁니다. 자, 기업체에서 목표를 발표할 때 자, 저희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정말 잘 나갈 거니까요. 주식을 사주십시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언제까지 무슨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겠다. 왜? 그 분야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 매출을 100조 올리겠는데 그중에 철강을 65조, 비철강을 35조. 그리고 나서 다 쪼개는 거죠. 비철강 분야에서는 뭐 마그네슘을 이용한 뭐 강판, 그 다음에 자동차 프레임 만들기,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뭐 몇 조, 그 다음에 가전제품인 생활용품에서 마그네슘을 이용한 뭐 후라이팬이나 이런 걸 위해서 몇 조 매출을 올리겠다고 쪼개가지고 직원들한테 공고를 하면 직원들이 맞아, 앞으로 이런 업종이 돈이 된다니까 이 정도 성과를 내면은 좀 맞춰줄 수 있겠구나.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부서가 지금 매출이 1조밖에 안 되는데 30조 매출을 올리겠다. 그러면 직원들 좀 더 뽑아가지고 부서를 키우겠구나. 이런 믿음이 가는 거죠. 대한항공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벌겠다. 두산중공업 매년 몇 퍼센트의 실적을 높여가지고 언제까지 17조의 매출을 올리겠다. 다 전부 다 데드라인과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목표니까요. 그리고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을 목표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부지런부터 떨어요. 플랜을 짜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플랜 짜는 것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학생 2명한테 서류를 주면서 자, 학생, 자, 이거를 서울역 앞에 있는 옛날 대우빌딩 몇 층에 좀 갖다 줘. 만약 지방에서 제가 부산에서 그런 부탁을 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어떤 학생은 딱 서류를 받자마자 뛰어갑니다. 바보같이. 왜? 그럼 잡아서 물어보죠. 너 어디 가? 그러면 제가 부지런해가지고요. 앞만 가다 보면은 언젠가 서울 갈 겁니다. 서울 가서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대우빌딩 차다 지겠죠. 차다는 지겠지만 언제 도착할지는 솔직히 모르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소비되는 에너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돈하고 체력적인. 그런데 저한테 플랜을 받고 한 친구가 만약에 인터넷 들어가서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뭐가 있고 돈이 얼마 들고 보니까 서울역 바로 앞이니까 그냥 걸어서 가가지고 서류 전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는 막차가 몇 시 있으니까 수업을 듣고 출발해서 막차를 타고 오면은 부산역에 언제 도착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은 내일 새벽이면 도착하겠구나. 돈은 얼마 들겠구나. 10분만 플랜을 짜면은 이 친구는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하고요. 플랜을 안 짜고 덤비면은 그 친구는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한 꿈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바꾸고 짧더라도 플랜을 짜서 그 다음에 부지런을 떨면은 누구보다 빨리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첫째, 구체적인 업종을 하나 정하시고 구체적인 직무를 정하시고 그에 관련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목표는 그 업종에 속해 있는 대기업 포함 중견 중소기업체 30곳에 지원하기로 정하세요. 데드라인은 4학년 12월 달, 4학년 9월 또는 졸업하는 2월 달까지 딱 정하시면 되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전략은 관련된 아르바이트, 관련된 인턴, 관련된 공모전 도전, 관련된 전시장 탐방,
관련된 제품 블로그 운영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시하는 전략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슈퍼우먼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실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관심 가는 걸 하시면 되죠. 자, 이제 플랜을 짜야 되는데 제발 초등학생처럼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시간표 짜지 마시고 한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짜보십시오. 자, 내가 지금까지 올라간 산이 설악산이다. 1800m밖에 못 올라가 봤다. 내 목표가 에베레스트산이다. 다음날 못 올라가시죠. 상식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3000m, 5000, 6000 쪼개가지고 연습하겠죠. 그것도 3000피트 뭐 한 몇 년, 5000 몇 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르겠죠. 그것처럼 내 목표가 취업이다. 그러면은 산맥을 쪼개듯이 쪼개보십시오. 첫째, 취업을 하겠다. 그걸 위해서 내 목표는 30군데 지원하겠다. 동종업종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군데 면접을 봐가지고 3군데 정도 합격을 하고 싶다. 면접을 보려면은 지원서를 보내야 되고 지원서를 보내기 전에는 두 번째 단계, 목표가 쌓여 있어야 되죠. 목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자격증 해야 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종에서 경험을 쌓으려면 당연히 업종과 직무를 정해야 되죠. 업종과 직무를 정하기 전에 당연히 전공을 살려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을 탐색을 해서 그 중에서 뭔가를 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산맥을 또 다시 쪼갭니다. 큰 산맥을 다시 작은 산맥으로 쪼개면은 최종적으로 30군데 중에서 몇 군데 면접제가 들어올 거죠. 면접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원서를 보냈다고 인사 담당자가 바로 보고 피드백을 주진 않고요.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을 하고 발송을 해서 기다리고 면접을 보고 그 전에 업종과 관련된 인턴 그 전에 알바를 하셔야 되고 그 전에 직무를 결정해야 되고 그 전에 업종을 결정해야 되고 그 중에 전공 관련된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을 탐색을 하셔야 되고 자, 해야 될 것은 되게 정해졌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입히시면 됩니다. 데드라인과 측정 가능한 수치. 자, 수치는 딱 정해졌죠. 관련 업종에 20군데 이력서 보내겠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는 경험은 최소한 한 건 이상은 하겠다. 아르바이트 한 건 이상, 인턴 한 건 이상. 그 다음에 직무는 하나만, 업종은 하나만.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선점하겠다. 그럼 데드라인은 제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면접을 볼 때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한 군데 면접 보면은 하루면 되지만 3-4군데에서 면접제가 들어오면은 그게 또 운 좋게 다 같은 날 들어오진 않고요. 보통 뭐 띄엄띄엄 들어오죠. 그래서 면접을 한 달,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한 달, 지원서가 생각보다 쓰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합격을 할 만한 괜찮은 지원서를 쓸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장짜리 쓰기 위해서 20장짜리를 만들거나 15장짜리를 만들어서 10장, 8장, 7장, 3장, 한 장으로 요약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최소한 제 경험상 2달이 소요되고요. 아르바이트는 인턴은 방학 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학년 여름, 겨울, 3학년 여름, 겨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업종과 직무를 정하는데 최소한 직무 관련된 한 달, 업종에 관련돼 가지고 한 달 정도 시간을 쓰겠다고 스스로한테 다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데드라인을 부여합니다. 면접은 최소한 4학년 12월 달, 지원서를 그러면은 4학년 11월 달, 12월 달에 면접을 한 달 동안 봐야 되니까 너도 지원서를 9월 달에 보내기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피드백을 받아서 11월 달, 12월 달에 면접을 보겠다. 4학년 9월 달에 이력서를 보내려면 그 전에 겨울, 여름 방학 때 인턴 경험 쌓아야 되고 그 전에 겨울 방학 때 인턴 경험 쌓고 그 전에 아르바이트는 인턴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전에 직무를 결정하고 해야겠다고 스스로 데드라인을 부여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잡아 있는 플랜입니다. 내가 지금 4학년이면 저거를 1년짜리로 줄이셔야 되고 제가 본인 2학년이면 저거를 2년짜리 늘리시면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정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간 중에서 저걸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면접책을 꼭 사서 봐야 되는데 왜 사서 봐야 되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